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에이플렛 368화 어제 뭐 봤어? 32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32번째 맞나? 맞겠지. 되게 맞겠죠. 오랜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틀려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입니다. 종과저입니다. 뭐야? 안 비슷했어? 자, 셋이서 아랑이랑 똑같은 목소리로 그때 맨날 알렉스입니다.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어제 뭐 봤어 하기 전에 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가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절찬인가요? 절찬해 주세요. 절찬해 주십사에서 해시태그 달콤 장르 SNS 이벤트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더 좋게 말해 주시면은 선물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하고픈 패널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뭐 같이 상의해보고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보다 잘하시면 되지 뭐.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뭐 그런 거야. 뭐죠? 진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세요. 저는 더보이즈 시즌 3 거의 이틀에 걸쳐서 밤에 시작해서 그냥 새벽까지 다 봤던 것 같은데, 자, 아마존 프라임 우리가 이제 시즌 1, 2도 했잖아요. 네. 오랜만이지 한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시즌 3가 나왔는데 이 작품 내에서도 1년이 흘렀더라고. 그러고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컴파운드 V라는 게 결국 얘네들이 초능력자가 타고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사실 시즌 1, 2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잖아. 맞아요. 그래서 막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관여를 해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네. 비판받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여기서 등장한 최초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V인데 뭐 24V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24시간 동안만 이게 작동을 하는 아, 그런 초능력 어떤 약물을 이제 바깥으로 유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고에서 봤을 때 이제 부처가 그 약을 사용하게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 그걸 못 봤는데 야, 아주 속 시원해. 아,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빌리 부처가 네. 예, 홈랜더와 주먹질을 벌이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볼 이거를 수가 쓰는 있어요. 거네요. 24V를 그렇죠. 쓴 거네요. 몇 번을 써요. 아, 몇 번을 쓰고 그걸 이제 빌리만 쓰는 게 아니라 휴이도 쓰고 오,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보이즈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초능력자 걔네들 슈퍼히어로랑 대결하는 이유는 그게 잘못됐다,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했는데 빌리 부처는 항상 선을 넘는 캐릭터잖아. 네. 결국 이제 그걸 사용하고 뭐 예고편에 나왔다니까 말을 하면 되지만 그 히트비전을 써요. 힘도 세지고 거의 홈랜더와 동급의 능력을 24시간만. 발휘를 하게 돼서 어허. 아주 속 시원한 장면들이 몇 개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편인데 그 힘을 발휘해서 그 나쁜 놈들, 알고 보면 되게 더러운 그 히어로들 때려 눕히는 게 네.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재밌으니까 보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되게 엄한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냥 뭐 TV를 보지 말고 다른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TV를 안 보면 무슨 재미야? 그럼 엄마랑 같이 보든가. 아, 그거 좀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그 히어로가즘이라고 나와. 그건 뭐예요? 히어로 플러스 오르가즘 아니겠어요? 히어 그 B급, C급 히어로들끼리 모여서 그 난교를 벌이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엄마랑 볼 거야? 왜 A급은 안 하죠? A급은 그런 애들이랑 안 어울려. 근데 A급이 놀러 오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장면들도 있고. 사실 이 작품이 진짜 야하고 되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네, 그런 게 많이 것들 다 나오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요소를 되게 잘 살려가지고 그 메시지라든가 주제라든가 그 되게 재밌는 연출들도 많고, 확실히 시즌 3가 와서도 어떤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몇 화였죠 그게? 8화 정도 한 근데 시즌. 거의 1시간씩이잖아요. 네, 그 정도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시즌 3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마블까지 포섭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는 DC 세계를 패러디한 히어로들이었잖아.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패러디한 솔저보이라는 애가 등장해요. 냉동인간이었다 깨어나. 잡혀있다가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빌 코스비 그 사람 진짜 남자지 뭐 이런 얘기하고 빌 코스비 뭐 성폭행 때문에 벌써 잡혀가지 않았나? 근데 그걸 모르고서 말하는. 당연하지. 그래서 남자지 그 사람 했더니 휴이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막 그런 거. 네. 완전 마초에 정말 개쓰레기로 나오거든. 백인 트래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벤져스 비슷한 팀이 완전히 나오기도 하고 어벤져스가 이제 복수자인데 여기서 페이백으로 나와요. 팀 이름이 페이백이야. 뭐 비슷한 거 아니 되게 싸구려틱하지만 그런 비슷한 또 패러디한 어떤 그룹이 있고 그 안에서 솔저보이가 되게 악독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냉동되고 빠져나와서 얘를 이용해서 홈랜더를 잡으려고 하다가 뭐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재밌겠니? 우리 다뤘으면 좋겠는데 알렉스 왕이 1, 2시즌을 안 봤다고. 무서워서 못 본다고 해서 왜 또 무서운데? 볼 수 있다고? 이거 보고 곧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러게요. 근래에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리즈는 진짜 뭐 바로바로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샌드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시즌 2를. 그리고 만약에 왜 한국에는 더보이즈 원작이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있어요. 않을까요? 번역을 어디선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내기가 힘들어. 너무 야하고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지. 아. 그럼 분명히 이제 그 19세 그 딱지가 붙을 거고 그러면 딱지가 붙는 순간 이제 랩핑을 일반 해야죠. 서점에서는 진열할 수가 없으며 뭐 이런 게 제약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드라마로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플러스 그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그 디아볼리컬인가? 더보이즈 디아볼리컬이라고 이제 같이 아마존에 같이 있는 거죠? 네, 한 15분짜리 한 8편인가 그것도 했는데 약간 좀 별로긴 해서 아주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몇몇 작품은 아주 센스가 넘치는 게 있어서 같은 세계관이고. 네, 굉장히 짧으니까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약간 더보이즈랑은 다른 결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저는 그 프레데터 시리즈로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프레이.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냥 단독 공개한 작품. 그래서 저는 프레데터 시리즈를 제대로 안 봤거든요. 한 편도. 그래서 그 프레데터라는 그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계인이지. 그 외계인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요번에 접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 이제 그 시대가 1700년대 초반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 근데 여기 코만치 부족이 이제 활약하는 이야기죠. 인디언이네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여자 아이가 이제 거기서도 약간 이제 차별 대우 받고 있죠. 여자가 뭐 이렇게 사냥에 나서냐, 약간 이런 포지션에 있는 이제 주인공 나루. 하고 또 강아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가 있어요. 사리. 시리도 아니고 사리. 실이면은 사람들도 보다가 다 뭐 켜지는 거잖아요. 핸드폰 켜지지.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활약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요? 프레데터한테 바로 찍힐 줄 알았는데. 디즈니 플러스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안심하고 왔어요. 강아지 죽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디즈니잖아. 디즈니 플러스니까 정말 끝까지 얘는 살아남겠구나. 근데 얘가 정말 연기를 잘하거든요. 진짜 막 그 주인공 여자의 강아지인 것처럼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어디 보면 같이 보고 막.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시사회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량을 늘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개 분량을. 예. 야, 그 그 안에 얘기는 다른 게 재미없다는 얘기인가? 아니 근데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 프레데터가 온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그 시대니까 이 여자애는 막 도끼 쓰거든요. 도끼를 그냥 쓰면은 다시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도끼를 날렸으면. 하나밖에 없어? 그 뭐 여러 개 있어도 결국 날리면은 또 주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게 줄을 단 거죠. 줄을 던지고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레데터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병인 풍첩에 네. 주인공 주베이가 쓰는 기술이 이제 그 카마에다 치잖아. 공개를 베는 원거리죠. 그다음에 얘가 항상 거기 줄 낚싯줄 같은 걸 달아놓고 이제 착 뽑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줄을 다는구만. 네. 그러니까 화살이나 이런 걸로 쓰지 못하니까 줄을 달아서 얘 부족한 남자보다 부족한 완력을 이겨내는 부족한. 부족한. 사실 프레데터 1에서도 막 네. 중화기를 쓰다가 결국엔 나중엔 중화기도 안 통해서 다른 걸로 죽였죠. 그때 나무 같은 걸로 찍어 죽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외계인이고. 그때도 그렇게 죽였는데 더 옛날에 어떻게 이 프레데터와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특이한 게 서부 개척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백인들이 이제 몰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가족 뺏기느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총이 이제 화약 넣는 총 있잖아요. 쑤셔가는 화승총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또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재미가 있고 막 싸워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고. 그때 그런 시대였나? 그러면 그 뭐 서부개척 시대에 막 권총 쏘는 애들은 뭐였어? 약간 그런데 시대 고정이 잘 된 건가? 더 옛날인 거지. 그러니까 막 간 거야 백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170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웃긴 게 코만치 부족은 영어를 쓰고 있고 그 백인들이 되게 이상한 언어를 쓰는 걸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러니까 원래는 거꾸로잖아요. 아 되게 그 센스 있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좋네. 네. 그리고 최근에 더 프레데터인가 그 정확히 프레데터스인가 더 프레데터인가 있는데 네. 거의 최근에 나온 작품의 제목을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아예 그 프레데터 애들을 잡아서 실험하고 있어. 지구인들이. 이제는 그래서 안 돼. 막 그런 농담도 하고 있어. 얘네 무슨 뭐 프레데터야? 사실 하는 거 뭐 헌터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 이제 풀려나서 난동 피우다가 결국 이제 제거되는 얘긴데 그러니까 늘 프레데터 시리즈의 결말은 프레데터가 진다. 그런 거죠. 이거잖아. 에일리언이랑 되게 싸울 때 좋은 빼고는. 기술.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데 1700년대부터 깨졌구나. 네, 그때 와가지고 다 상대하는 거 늑대랑 상대에서 이기고 곰이랑도 싸우고 근데 곰이랑 처음에 대등하게 싸우고 곰이 막 덤벼. 프레데터한테. 좀 먹히다가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찢겨 죽이는. 그러니까 그런 프레데터는 그 클로킹 쓰면서 이제 그 적외선으로 이제 보고 네. 이런 것 여러 네. 장점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1700년한테 깨진 거는 그때 당시에 무슨 주황색 꽃, 오렌지 무슨 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통을 참기 위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꽃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프레데터 1에서는 그 진흙 발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진흙은 안 바르고 그 꽃을 먹고 이제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이 새끼들 지구한테 안 되는데 자꾸 덤비지. 그래서 점차 외계로 가는 것 같아. 거기서는 좀 하거든. 물론 많이 죽이는데 결국 제압당하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보려고는 해놨는데 아직 네, 못 결말은 봐서. 다 아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 봤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하나 짤막하게 할 건데 카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개봉은 아니고 개봉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나왔죠. 개봉했죠. 그 주원 나오는 그거예요? 네. 주온? 주원. 우원.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더라고 보고 나서. 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이건 도대체 스토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호불호인데 나는 애초에 이거는 스토리에는 그냥 1에도 관심이 없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까지는 게임을 이렇게 영화적인 연출을 했구나라는 말이 항상 많았는데 네. 이제 거의 좀 처음으로 영화를 이렇게 게임적으로 연출을 했구나라는 거에 첫 번째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가지고 좀 새로웠어요. 게임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할 때는 좀 그랬잖아요. 그런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은 항상 영화적인 그런 연출을 본받아야 됐고 그거를 잘 따라한 거가 좋은 연출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역으로 넘어갔구나. 그 어떤 연출이 나와요? 그럼 뭐 레벨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데 네. 마치 우리가 1인칭 잠입 어떤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FPS 때 게임 같은?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네. 귀에다가 맨날 어떤 통신원이 흘려주잖아. 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적들이 여기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뭐를 찾으세요. 막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지령을 해나가는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거의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그 무슨 그래서 이어폰 꽂고서는 네. 지시받는 그런 거죠? 귀에서 그냥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개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임 영상들이나 게임을 많이 봤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거 너무 새롭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가면서 촬영을 할 때 드론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는 보기 쉬웠던 거던데 이거를 영화로 찍으려니까 막 드론을 타고서는 차 밑을 날아다니고 뭐 옆에 오토바이가 다 박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스토리는 아무 상관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니까 되게 신나게 봤고 신나게 봤는데 게임 시나리오를 신나게 봤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신나게 봤어요 진짜. 저는 되게 지루하게 봤어요 영화는. 왜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형식은 원테이크로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해서. 페이크 원테이크인 거죠? 페이크 당연히 그렇죠. 페이크 원테이크인데 이 형식은 이미 하드코어 헨리라는 영화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롭지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하드코어 헨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그 작품이야말로 게임을 그대로 이식한 듯한 느낌을 자아내요. 그러니까 아예 1인칭으로밖에 전개가 안 돼. 주인공 얼굴이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그리고 거울 같은 주인공이 거. 아예 말을 못한다는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몸을 지금 개조당한 상태야. 어떻게 된지 몰라. 그래서 항상 얘 1인칭 시점으로 모든 게 전개가 됐고 그 나름의 어떤 감각을 이식을 했어. 그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중간중간 나와서 이제 싸워야 되는 어떤 몬스터 개념의 어떤 그런 빌런들 같은 경우도 게임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구축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작품 보면서 새롭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한번 봤던 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원테이크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에 좀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원이 막 티팬티 입고 그 조폭들 많은 목욕탕에서 싸우는 씬부터 되게 위화감이 드는데 이거를 아까 뭐 재밌다고 했지만 차 아래로 드론이 왔다 갔다 거리는 장면이 되게 거슬렸어요. 왜요?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저 차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게 이 결국은 원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 각고의 방책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찍을 수 없다는 거 누구나 알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 찍었던 게 너무 약간 악수가 된 게 많어. 사실은 이게 정말 눈에 안 들어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감각이었어요. 이거 아이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전반적으로. 아이폰 요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카메라보다 화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 어떤 피사체를 잘 못 잡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 그리고 원래 이제 정병길 감독이 이제 스턴트맨 출신이긴 한데 이런 식의 뭔가 짜여진 이런 걸로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후반부에 막 북한 가가지고 헬리콥터 액션하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건데 결국 영화 자체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을 이렇게 쫙 입어서 만드는 그런 영화였고 되게 불필요한 어떤 서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되게 재밌었으면 저도 쭉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막 온갖 걸 다 박은 거야. 북한군이 나오는데 중간에 좀비도 나와야 되고 뭐 갑자기 뭐 심어가지고 기억 상실도 있고 CIA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게 합치가 된 어떤 영화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감각으로 되게 그냥 즐겁자 이런 감각으로 보려고 만든 건 알겠지만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어요. 비유하자면 되게 강속구가 있어. 근데 가운데로만 계속 던지는 거야. 160짜리 강속구를 가운데로만 계속 던지면은 어떻게 되죠? 팔 나가죠. 그게 아니라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빠지는 공도 던지고 느린 공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져야 되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 보면서 이게 되게 대단한 장면이라는데 방점을 딱 찍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비교하고 싶은 영화가 데이 시프트였어요. 이거는 이제 제이미 폭스가 나오는 이것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인데 이 작품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잡는 헌터들 이야기인데 약간 그 세계를 좀 재밌게 만들게 했어. 일단 뱀파이어들이 부동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 거야? 부동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암약을 하고 있는데 이 헌터들도 조직화가 돼가지고 이제 잡아서 이빨을 뽑아다 팔면은 이제 돈을 받고 근데 제이미 폭스는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서 그냥 큰 놈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야기 자체는 되게 단순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뭐를 칭찬해주고 싶냐면은 액션이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뱀파이어는 이빨이 뽑히면 죽어요? 죽인 다음에 뽑지. 아. 그래서 햇빛에 얘를 노출을 안 시켜. 왜냐면 타버리면 이빨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아 이빨을 다 닫아놓지 참 근데 맞다. 처음부터 나오는 어떤 예고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애들이 이 뱀파이어들이 유연한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상한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액션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예고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좀비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걸어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 좀비가 뒤집어서 걸어가는 게 뭐예요? 반도였나? 어디였지? 근데 뒤집어서 걸어가는 예전부터 엑소시스트에서 스파이더 워킹이 시작인데 뭐 그거 그렇죠? 가지고 따라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온몸을 막 비틀어하면서 정말 아주 생소한 액션을 구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냐? 아니지. 중간중간에 딱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카톡 본 다음에 데이 시프트 보니까 뭐에 실망을 했는지 여실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 영화도 되게 단순하고 서사가 아주 크게 매력이 되는 건 별로 없어. 하지만 그 액션은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싶지만 말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네. 어쨌든 온몸의 관절이 막 다 휘어지는 그런 적들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뭐 콤비네이션 어떤 그런 액션 같은 것도 되게 재밌고 합을 많이 맞춰온 그 헌터들끼리 막 공략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얼치기도 하나 나오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또 재밌게 읽은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음식 관련된 미스터리 소설로 수수께끼가 있는 아침 식사라고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어떤 두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과 함께 곁들여 먹는 안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한 명이 이제 그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얘기 안 했네. 한밤의 미스터리 키친이라는 작품이고요. 소설이죠? 네, 소설이고 이제 그 두 부부의 가족,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아들이 있고 한쪽은 딸이 있어가지고 총 6명이 모여가지고 항상 이제 술 먹고 아이들은 뭐 밥 따로 해주고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뭐 타코야끼를 만약에 해 먹었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럼 타코야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문어잖아요. 근데 문어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 예전에 누가 자기 남편 보고 이 문어 안 들은 타코야키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뭐 그러면서 근데 그 남편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무슨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흘려 들은 거죠. 고자 아니요? 아닌가? 근데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맞았나봐.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 많지. 네,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거기 곁들이는 술도 항상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요리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뭐였을까? 우선 첫 편에 나온 게 로스트 비프라고 나오거든요. 로스트 비프를 몰라요? 아니 그냥 구운 소고기라는 뜻인데 이거 조리 방법이 되게 있나 봐요 따로. 로스트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법을 막 소개하니까 그냥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안 먹어본 거 진짜 있어요. 연어 술지개미 절임. 연어를 술찌개미에서 절인 거잖아. 됐어요. 모른다고 그래. 아니 그거 아니라고? 맞잖아. 진짜 그런 거. 뭐? 그리고 오징어 내장구이. 오징어 내장은 구웠겠지. 그게 아니야. 오징어에서 내장을 빼내서 다시 양념한 다음에 넣어가지고 뭐 하는. 그거 다 맞다 그거다. 때려도 인정할게.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깐죽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맨 마지막 편을 보면은 막 되게 깜짝 놀랄 무슨 미스터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뭘까? 뭐 알고 보면 한 명이 뭐 유령이었나 없던 사람이었나 막 전 되게 막 기대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소소한 거긴 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는 반전이긴 했는데 그리고 너무 이제 기대한 거와는 좀 다른 결의 반전이어가지고 에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지. 네,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땡기는 않네요. 네. 이시모치 아사미 아닌가? 네. 원래 그냥 코지 미스터리 쓰는 작가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살인자에게 나를 바친다를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한테 이제 죽어야겠다까지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죽이기로 결심을 한 뭐 그런 얘기거든요. 뭐 더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 작품을 보고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 저도 예전에 문은 아직 닫혀 있는데 이런 작품도 보긴 했었는데 그 작품도 굉장히 세진 않아 이 사람 작품이. 네, 그리고 이게 맞는 트릭인가라는 생각이 좀 맞아.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정교하지 않은 작가야.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무슨 나가의 심야 상담소? 저 이건 읽진 않았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틀은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 카트에 담아놓은 걸 덜어놓고 싶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 게 한 200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하면. 그렇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웹소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무협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름이 21세기 발로 환동전이에요. 발로 환동전이 무슨 말이에요? 발로 늙지 않고 환동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 발로 환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협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그걸 가져온 거고 이제 무협이라는 장르를 현대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해서 이미 다뤘던 소설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무협이란 장르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그냥 무공을 쓸 줄 아는 되게 센 애가 현대에 나온다.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물 같은 정도로 치환을 해서 쓰는 거지. 그냥 꼭 무협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런 장르들을 보니까. 그래서
별로 무협의 느낌이 안 났었어요 저는. 아. 칼 들고 뭐 현대에서 무공 쓰고 있는 거구만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되게 독특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 이제 무림의 도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도사인데 얘는 이미 120살을 살았어. 그러니까 120살을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발로 환동이라는 걸 했어. 아까 말했지만 다시 젊어지는 거야. 무협지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근데 그럼 또 영원히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이제까지의 그런 걸 봤더니 발로 환동을 해도 어려지는 거지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끝이 있어가지고 보통 130살을 넘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살이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죽는 게 거의 확정인 거야. 아, 근데 그럼 회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예? 회기랑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얘의 목표는 뭐냐? 등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고 자기는 죽음을 벗어나 가지고 신선이 되고 싶어. 근데 신선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쪽의 기록을 보니까 옛날에 명예만력제라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등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무공을 열심히 하면은 등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거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이전와서 신선이 되는 거.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데 첫 번째로는 화식을 안 먹어요. 흔히 말하는 뭐 고기라든지 뭐 그런 거랑 브레이킹 걸 안 먹는다. 뭐 도사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되게 곡식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죽 같은 거 한번 쓱 들이키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 먹는다고 하죠. 네. 그럼 회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육회는 안 돼? 스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봐요. 나중에. 그러고 이제 얘는 또 항상 선행을 하려고 그래. 이거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도 있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공과격이라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내 공과 나의 과를 점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공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은 그 점수가 높을수록 신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도 그 얘기 나오던데. 어떤 드라마요? 아, 한국 드라마였는데 뭐였지? MBC였던 것 같고. 뭔가 주인공이 마술사인데 뭐 이렇게 진짜 마술 부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귀신들 활용해서 뭐 그런 드라마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 정준호였나? 그 배우가 장군신인데 자꾸 공과격 하고 그거 싸우려고 하더라고. 드라마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뭐냐면 동자공을 익히고 있어. 이건 진짜 무협에만 나오는 건데 하면 섹스를 못해.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몸에 양기를 계속 쌓아가지고 내 힘을 늘리는 그런 술법 무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큰 기를 모을 수 있지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뭔가 모든 욕구를 참아가는 거죠. 식욕도 없애고 색욕도 없애고 신선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결코 착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는 자기의 그런 추악함을 깨닫고 있지만 남들은 되게 이 사람이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공과격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 옛날에 무슨 독립금 운동도 했었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얘가 뭐 가서 누구를 구해왔다. 뭐 누구 어떤 적들을 물리쳤다. 악당을 물리쳤다.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는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서 확신을 못하는 거야 계속. 저 근데 여기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제목이 21세기잖아요. 네. 그럼 시대가 지금 현재인 거예요? 21세기예요. 아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지금 진행되는 얘기는 어느 시대건 상관없는 얘기인 거 아니면 되게 옛날 시대인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가지고 예. 현대 시대와 결부되는 게 뭐가 그렇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 현대 시대에 골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무협에 어떤 무공을 쓰는 사람이 현대 남한에 있는 건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좀 칼 좀 하고 뭐 잘해봐야 건기 좀 날리는 사람이 현대에 와서 깽판 치면 총으로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못 드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뭐 경찰이나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랑 접촉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그런 이슈화가 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실제로 깡패가 아닐지언정. 그런 되게 약한 조직이고. 그러니까 주인공도 뭐 달리면서 뭐 누구 목을 베고 그런 게 아니라 얘의 주 무기가 비비탄이야. 예? 그 무협지 보면은 당가라고 그래가지고 독과 암기를 되게 많이 쓰는 뭐 그런 집단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비비탄이라는 거를 손으로 튕겨가지고 점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혀를 이렇게 딱 맞추면은 뭐 사람이 굳는다든지 아니면 말을 못한다든지 잠깐 쓰러진다든지 뭐 죽인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하려고 비비탄을 항상 이렇게 한 주먹씩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니까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막 3쿠션으로 말리고 4쿠션으로도 맞히고 그런 식의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네. 벼로가 무적 비비탄이야 이름이.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무협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나라 시대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명나라 시대는 망했잖아. 근데 이 세계 안에서는 명나라가 아직 남아 있어. 그래서 중국에 가면 명나라만 따로 있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무협배인들, 무림인들, 무공을 잘하는 사람이 가면은 거의 아이돌 같은 대접을 받는 거야. 그 안에서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 결국 주인공 하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건데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는 정말 강력하고 하지만 속으로 보면은 되게 찌질한 사람이고 되게 소시민적인 거야. 그냥 오로지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죽음을 초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런 계속 설명 들을 때 거의 주인공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알렉상이 설명하는 웹소설의 주인공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별로 특징처럼 와닿진 않네. 근데 그러니까 무협 보는 게 다 그냥 맨날 그런 한 거잖아요. 가지에만 네. 매진한다 뭐 이런 거잖아. 매진해서 이제 거기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게 그런 되게 대부분 단순한 무협이 욕망을 다 그런 거 가졌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주인공들인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보통은 더 저렴한 욕망이지 그냥 내가 존나 세가지고 다 모든 뭐 세계를 먹어버리거나 여기서 최고가 되거나 그냥 내가 막 나가거나 내가 가장 강하거나 아니 그거는 캐릭터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캐릭터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으로서 욕망을 얘기하는 건데 세계 정복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설명하지는 않잖아. 보통 무협의 주인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내 이름을 더 날리고 싶고 나의 가문을 더 키우고 싶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죽음은 원하지 않고 떳떳한 죽으면 괜찮다. 이런 식의 협의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와 협의, 무는 어떻게 보면 나의 무력인 거고 협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한다. 그래서 무협인 건데 그 얘는 무는 굉장히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협행이 원해서 하는 협행이 아닌 거야.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협행인 거야.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이시코와 하네오라는 일본 드라마인데 부제가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라는 거고 현재 4화까지 한국에서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방영 중인 어떤 작품인데 저는 아직 3화까지밖에 못 봤고 그냥 매주 보려고 했는데 어제는 좀 피곤해서 금요일에 올라오는데 못 봤어요. 11시에 올라와서. 내용은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코는 본명은 아닌데 그 코가 붙으면 여자잖아. 이시는 돌이에요. 도석자였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의 본명 아니고 하네오도 하네오카인데 원래 하네가 기두자를 쓰고 오는 이제 남자 할 때 사내 남자를 쓰지. 자, 그러면은 돌 같은 여자와 깃털 같은 남자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하네오는 변호사고 이시코는 그 변호사를 뭐 보조하는 뭐 조사원 뭐라고 하죠? 정확히 뭐 그런 임무고 이제 둘이 한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건을 전담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매화 한 편씩 뭐 사건이 해결되고 그런 구조인가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 장점을 몇 가지로 추약하자면 일단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시코 하네오 이렇게 설명하고 돌 같은 여자와 깃털 같은 남자 설명하듯이 일단은 이 남자 같은 경우 허세가 굉장히 쩔어. 그러니까 딱 봐도 아는 게 명품 옷밖에 없어. 보면은 근데 왜 깃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되게 천재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막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찡그리고 표정 연습하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마음을 못 먹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항상 이시코한테 걸려가지고 이 새끼 이거 맨날 이거 짜고 이렇게 보이고 준비해 오는구나. 그렇게 막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뭐 그런 애고 집에 가도 이제 TV는 바닥에 있을지언정 막 옷걸이 옷이 이만큼 걸려 있고 그런 사람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다. 근데 왜 그런 거는 준비를 해요? 그건 모르겠어. 이제 다짐을 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그게 되게 찌질하게 보이는 거지. 이상한데? 그래서 사진 기억력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해결 과정이 이제 이 사람의 사진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이 이시코는 그 아리무라 카스미예요. 그래서 본 것도 큰데 우리 그 꽁트가 시작된다 여주인공이었던. 이제 잘 보조를 하는 거지. 결국 이 사람은 되게 우직한 방식으로 뭔가 좀 길을 이끌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라서 이제 둘이 뭐 티격태격 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게 주요 과정이고 장점은 그거예요. 굉장히 최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주 최신의.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마지막에 이게 사건이 어디서 유효가 됐고 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2020년을 전후해서 2022년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 있는데 직장 내 뭐 괴롭힘 방지법 뭐 이런 거 있지. 네. 그런 걸 주요하게 다루는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그 청소년 무슨 취소법 뭐 이런 것도 있나 봐.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결제를 했는데 그 나이대가 안 되는 애가 하면은 결제를 취소해주는 이런 권리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데 1, 2화까지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됐는데 3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일본에서 그 패스트 무비라고 해서 되게 이슈가 되는 게 있어. 패스트 무비랑 또 하나는 그 스포일러 사이트. 이게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해가지고 그 콘텐츠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대. 패스트 무비는 영화 한 편을 10분 분량으로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올려놓는 거야. 그거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잖아 사실. 그리고 스포일러 사이트는 만화의 어떤 뒷이야기를 다 요약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규제를 하고 하는데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3편에서 그 패스트 무비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걸렸어. 고소를 해서 잡혔어. 근데 얘가 인정을 안 해. 왜냐면 나 때문에 이게 광고가 돼가지고 영화를 더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성을 안 하는 거야. 반성만 하면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법인가 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대 반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여차저차해서 반성을 하게 만들었어.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영화의 어떤 주요한 거는 이 되게 명망 있는 감독이었던 거야. 70대의 어떤 감독의 한 10년 만에 공개된 작품이고 세계적인 명성도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막 인품이 되게 뛰어난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하고 그 감독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가가지고 도계자를 하지. 모시게 고자이마sen 뭐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의 일본 드라마는 거기서 되게 해피하게 끝나잖아요. 네. 아 이렇게 반성하고 그랬으니까 뭐 괜찮네 이럴 것 같은데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아놓은 거야.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하고 그 감독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자기는 되게 느린 사람이라 영화 한 편 만드는데 7년 뭐 이렇게 걸렸다. 근데 이번 작품이 10년이 걸렸다. 근데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다음 작품 언제 할지 알 수가 없다.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정말 어른답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나는 절대 널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집행유예로 안 풀렸나요? 아니 아니죠. 난 다음에 다 상관없이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난 사과 안 받아준 일들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그러게요. 도계자면 무조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용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용서를 안 해주고 딱 자리를 떠버려. 근데 그걸 되게 충격받았어. 왜냐면은 항상 우리 일대에서 본 거는 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면은 모든 게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네. 근데 이 감독의 일관이 되게 조용하게 내가 어른스럽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딱 얘기하면서 자리를 떠요. 거기서 이 드라마가 주고 싶은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변호사와 뭐 특징적인 어떤 캐릭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걸 떠나가지고 뭔가의 어떤 새로운 범죄나 새로운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런 것들부터 뭔가를 한 번 더 꽈서 어떤 장르에 대한 어떤 법정 드라마에 대한 뭔가 약간 반어적인 느낌, 어떤 도전 같은 거를 좀 담아내려고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흥미로워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볼만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에서도 방영 중이고 한국에서도 약간 늦은 이런 시점으로 한두 편 정도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바로는 못 올라오겠죠.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항상 그 에피소드 제목으로 사용하는 게 항상 요즘의 어떤 범죄나 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주요하게 보는데 그 단순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근데 그걸 되게 가벼운 캐릭터와 이런 어떤 상황들로 되게 잘 버무려 가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 어쨌든 그 오네가시마스 뭐 모시게 고자이마세 하고 끝나는 네.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보게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 총 7편 오늘 네. 소개해봤네요. 일단 더보이즈 시즌 3 영화 프레이, 영화 카터, 데이시프트, 그다음 소설 한밤의 미스터리 키친, 웹소설 21세기 반 로한 동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시코 하네오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요 일들까지 이야기를 해봤네요. 네. 굉장히 풍성했죠. 스스로 풍성해. 아주 뻔뻔해.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컨셉으로 나가기로 했어. 우리 컴백도 뻔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불러서 온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었잖아. 방금 되게 목소리가 건방지지 않았어? 우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원하시니까 한번 해드릴게. 뭐 이런 거. 이거 나오면 욕 좀 올라오겠는데. 자, 아무튼 자 어제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네. 자 다음 예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9화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래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와서 저희도 몰라요. 넷플릭스의 남자 박혜수 씨가 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박혜수 씨도 나오고 그 실제로 마약을 했던 하정우 씨가 마약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현실 경험을 이렇게 녹여야지. 저는 다 모르겠고 어쨌든 윤종빈 감독이면은 분명히 볼만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선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